아이를 낳은 지 2개월이 됐다면 산후조리하느라 최대한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출산 2개월 만에 자신이 쓰고 연출한 연극 무대에 올라 순회 공연을 시작한 배우가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그녀의 열정적인 배우 생활에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생긴다는 배우. 자신의 이름 앞에 엄마 배우라는 수식어를 직접 만든 손혜정 씨의 일과 육아를 만나보시죠. 이른극 달려라 달려 달달달 연극 공연. 이 무대에 홀로 선 배우가 임신 6개월의 임산부인지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산모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저 혼신을 다해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 손혜정일 뿐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크고 번들거리는 눈이 둘, 털이 덥수랑 커다란 그냥 배우가 아닌 엄마 배우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그녀. 엄마 정치인, 엄마 학자, 엄마 배우, 엄마들이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제 타이틀을 엄마 배우라고 걸었어요. 엄마이면서 동시에 배우로 살아가는 그녀의 인생은 과연 어떨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워킹맘 엄마 배우 손혜정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자. 성북구에 있는 손혜정의 집. 이른 아침부터 둘째 아들을 등에 업고 분주한 모습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있는 연기학 강의를 하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5살인 큰아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지만 문제는 이제 6개월 된 둘째 아들이다. 나왔다. 잘 있었나? 네, 어머니 얼른 오세요. 그래. 어머니 잘 있었나? 어제서 살 안 먹히셨어요? 오늘 차 연결 잘 돼가지고 빨리 왔다. 물김치. 고맙습니다. 놓을게요. 둘째 아들을 돌봐주시기 위해 시어머니께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것이다. 엄마 갈 줄 알고 표정이 딱 그러네. 엄마를 찾아요. 잠잘 때 찾아요. 그래 집에 들어오면 한참 아침에 괜찮다가 집에 들어오면 구석구석에 살피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좀 괜찮은데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집을 재워줄 줄 기다리고 어딘가 있을 줄 알고 계속 찾는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어성구리죠. 애기 발치기랑 이거 챙겨서 좀 해주세요. 네, 발치기 이빨이 가려워서 발치기 좀 챙겨주시고 이유식 한 2번 정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하고 하루 지내야지, 그죠? 잘 지내자. 울지 말고 엄마 찾지 말고. 가은이 예쁘다. 가온이는 지금 한창 모유 수유 중이라 밖에 일만 보고 최대한 빨리 집에 돌아와야 한다. 가자. 큰아들 조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외출을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늘 이렇게 아들을 재촉하면서 뛰어다닌다. 처음부터 맡긴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데리고 다니고 또 뭐 이모한테 어쩔 때 한 번씩 맡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다가 보니까 젖 먹일 때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다녔고 그러다가 이유식을 먹게 되니까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생겨서 어머님이 제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봐주겠다고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봐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게 잘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거의 옳고 내가 배운 것 또 내가 아이에 관련된 걸 전공을 했으니까 어머님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고생을 하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둘째를 낳고는 살아오신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소중한 건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서로 타협점을 찾고 이해시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접점을 찾아가면서 키우고 있어요.
시어머님이 봐주시기 전 공연이 있을 땐 젖먹이 가온이를 공연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연습실에서 수유를 하곤 했다. 그렇게 두 아들은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커가고 있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이 늦었는데 엄마와 아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뛰면서도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엄마의 이런 바쁜 생활을 불평하지 않고 따라주는 아들이 고마울 뿐이다. 네, 어머 다녀오세요. 전화. 재밌게 노세요. 감사드립니다. 좋은이를 교실에 보내고 나면 손혜정은 이제 숨 돌릴 새도 없이 움직여야 한다. 두 아들 챙기면서 살림하랴, 강의하면서 연극 준비도 하랴. 매일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지만 바쁜 것이 손혜정에겐 오히려 활력이 된다. 전쟁을 치르듯이 살아가고 있죠. 집은 정신없고 정리 안 돼 있고 아이들도 정신없고 전쟁인데 이젠 익숙해서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전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나쁘지 않아요. 아이들도 거기 익숙해서 열심히 전쟁 치르면서 막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바쁘지만 달려가면서 우리끼리 나름대로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달려가는 게임을 하는 거고, 옷 입기도 나름 우리 안에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막 꼭 해야 되는 막 힘든 일 이런 것보다는 재미있게 놀면서 빨리빨리 해서 즐겁게 아침을 하고 있어요. 두 아이를 맡기고 오전 10시 그녀가 온 곳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곳에서 지난해부터 연기학 강의를 하고 있다. 우리 오빠랑 동화구연이니까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대사가 되게 길었거든요. 오빠보다. 희연이 뒤에 설 때도 있고. 이곳은 그녀가 교사 일을 그만두고 연기를 배우기 위해 다녔던 바로 그 학교이기도 하다. 가만히 있자. 나 소문 듣고 왔어.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나 겁나 유명한 사람이고. 나 겁나. 교대를 나온 후 초등학교 교사였던 손혜정은 자신의 어릴 적 꿈이었던 배우의 길을 걷기 위해 뒤늦게 연기 공부를 시작했었다. 이 마을 저 마을 요 마을 이 마을 아주 어릴 때 꿈이 배우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시골이었고 어떻게 하면 배우가 되는 건 또 몰랐고 또 되게 특별하고 예쁘고 이런 사람만 배우가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외모이기 때문에 그냥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말도 못했죠.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꾸미고 여러 사람 앞에서 동화 구연하는 것을 좋아했던 손혜정은 여러 사람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었고 늘 마음속에 꿈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그 동전을 다 바꿔오세요. 그래서 동전을 아주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장기자랑대회를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럼 5명이 주르르 막 부채춤도 추고 막 독창도 하고 뭐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 듣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럼 아빠가 1등 한 사람부터 5명이 다 그 동전을 줄 수 있는 만큼 다 쥐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품으로 10원짜리 뭐 50원짜리 뭐 이런 거였는데 잔뜩 얻고 이런 걸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거. 그게 지금 제가 배우를 하게 된 가장 큰 자원, 뭐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처음 택한 것은 교사였고 손혜정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서서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꿈을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그랬다. 제가 교사를 할 때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꿈이란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은 꿈은 뭐 경찰, 의사 뭐 이런 꿈이면 뭐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꿈은 자기가 되게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하는 거다. 모든 일은 다 힘들지만 모든 일은 다 힘들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꿈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나의 꿈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원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배우를 원했으니까 배우를 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아이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하고 나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동료 교사들도 그러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특히나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또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적극적으로 지지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20대 초반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대학원 시절 결혼을 하면서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첫째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했다. 제가 막 아이 낳고 나서 유모차를 끌고 수업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되게 혼나기도 했어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절대 안 된다 그러시다가 계속 설득시키고 선생님한테 또 막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평가할 때 이럴 때 아이를 봐주시고 저는 앞에 나와서 연기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되게 저를 뭐 재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고 악착 같고 어디서나 유모차랑 끌고 막 도서관이나 수업 강의실 들어다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유명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극단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극대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연기까지 할 수 있는 극단을 직접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1을 들어왔을 때 되게 기뻤는데 제가 임신 중이란 걸 말을 하자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슬펐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오히려 여러 군데서 더 불러준 데가 없었어요. 더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배우로서는 이제 끝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절망했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 보자라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해도 마음 편히 볼 수 없었던 자신의 경험 때문에 손혜정의 공연에는 이런 제약을 두지 않는다. 36개월 이전에 아기를 둔 엄마도 얼마든지 아이와 함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내가 너의 친구야, 친구야, 우린 너의 친구야. 주체를 위한 공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몇 세 이하는 입장 불가 이게 아니라 자기가 좀 보고 싶다는데 얘한테 맞다는데 엄마가 선택한다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좀 보채거나 울면 사탕도 좀 주고 공연장에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정말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공연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저녁. 엄마가 없는 동안 젖을 찾느라 이유식도 잘 먹지 않았다는 가온이를 손혜정은 더 살갑게 어루만져준다. 자신의 일에서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아이도 원할 때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일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예전에 제가 첫 아이 키울 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으면서 아이 키우는 게 그러면서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아이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또 아이랑 같이 있을 시간에는 온전히 아이에게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할 때 모든 가족이 행복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생기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임신과 출산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절대 주저하지 않는 지금의 엄마 배우 손혜정을 만들었다. 아이에게는 잘 놀아주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희생을 하거나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이런 엄마 말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요. 배우로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어요. 말랑말랑하게 어떤 것들이라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따뜻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해. 손혜정의 연극에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서 힘들어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 주인공은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간다. 마치 배우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손혜정은 엄마이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용기와 꿈을 주는 배우가 되고 싶다.